야, 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장 시작했습니다.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일단 소폭 하락 출발했네요. 네,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부터 말씀드리면 15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서 0.63% 정도 예. 약세 출발을 해서 지금 지수가 거의 2,500에 이제 근접할 정도로 좀 많이 밀려 있고요. 그래서 오늘 상승 종목도 역시 좀 적습니다. 100개가 안 되고 하락은 697개로 오늘도 좀 굉장히 부진한 출발을 보였고 코스닥 역시 오늘 부진한데 3.57포인트 하락해서 0.4% 정도 하락을 했고요. 874.72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상승이 247개밖에 안 될 정도로 지금 많은 안 기업들이 좋아요. 지금 하락을 좀 하고 있는. 그래서 어제 충격파가 오늘 오전까지는 일단 이어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오늘 그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서는 그래도 2차 전지가 조금 반등은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또 에코프로 BM은 일단 플러스권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삼성전자하고 지금 하이닉스가 1% 내외 네. 정도로 좀 하락을 하고 있어서 반도체 좀 부진하고 현대차가 1% 정도 지금 하락을 해 있습니다. 또 LG전자도 마이너스 1%라서 2차 전지 출발은 좀 양호한데 이제 나머지 업종들은 좀 부진하게 네. 오늘 스타트를 했습니다. 일단 코스피 쪽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금양이 한 2% 정도 상승을 했고 DB 손해보험이 한 플러스 2% 정도 일단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 오르고 있고요. LG노텍이 1.5% 반등하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이 1% 유한양행이 한 1% 내외 정도로 일단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엔솔도 한 1%인데 그런 이제 대다수 기업들은 지금 좀 빠지는 네.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오늘 일단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던 그 FNF가 오늘 한 6% 가까이 지금 좀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LS가 뭐 어제도 주가 좋았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5%로 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마이너스 4% 정도. 그래서 지금 중국 소비주들이 일단 어제부터는 조금 빠지는 흐름으로 조금씩 전환이 됐고 S-오일도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 좀 빠지다 보니까요. 오늘도 3% 이상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미반도체가 어제는 좋았지만 그 오늘 마이너스 2.7%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어쨌든 일부 보험주하고요. 그 2차 전지 일부 기업 그리고 이제 방산주 몇 개 정도 제외하면 많은 기업들이 일단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서는 일단 오늘 그 이 신성 델타테크가 오늘도 23%나 아침에 주가가 또 동시가 끝나자마자 VI 걸렸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풀렸는데 네, 와. 23% 오늘도 좀 강세 64,000원이니까 오르기 전 가격이 한 10,000원 정도, 10,000원 안팎이었는데 네, 거의 한 5배 가까이 6배, 올랐네. 5, 6배 6배 정도. 그래서 오늘도 일단 시초가는 굉장히 좀 강한 출발을 일단 주식 있지도 않은 정프로가 눈을 못 떼고 있네. 내가 처음 한두 번 상한가 나올 때 그때 들어갔으면 18,000원 뭐 2만 원에 들어갔었어도 3배네. 그렇네요. 지나가시죠. 3배나 그래서 오늘 신성이 좀 급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상장했던 그 파두도 오늘도 좀 한 5% 이상 급등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텔리언테크는 이제 인공위성 관련주죠. 그 이제 위성 인터넷 그래서 오늘 3% 올랐고 모처럼 Y젠터가 좀 급등하는 거는 어제 블랙핑크가 서울에서 이제 공연한다고 이제 이 공지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재계약 이러면 또 재계약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 이상 좀 강세 보이고 있고 에코프로가 2% 정도 올랐고요. 루닛이 2%, 첨보가 2%. 어제 2차 전지나 의료 AI 쪽이 좀 많이 빠졌는데 일단 오늘 오전에는 좀 되돌리는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오늘 좀 빠지고 있는 쪽은 파라다이스가 마이너스 5%니까 코스피랑 비슷한 것 같아요. 중국 소비주는 일단 오늘 좀 밀리는 상황이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 회사죠. JCS 메디칼이 한 3% 정도 빠져 있고 그리고 HPSP 같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오늘 그 HBM 관련주들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에 이어서 HPSP 반도체 장비 회사 좀 빠지고 있고요. 원익 QNC도 약간은 밀리고 있고 당뇨 관련된 기업이죠. 펩트론도 마이너스 2고 이오테크닉스도 마이너스 2% 내외 정도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이 여전히 좀 하락하는데 그나마 지수가 그래도 하락 종목 수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버텨주는 건 2차 전지가 어제랑은 좀 다르게 그래도 좀 버텨줘서 좀 약간 이제 하락은 좀 제한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 상황 좀 말씀을 해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들이 한 243억 정도 좀 순매도 하고 있는데 기관들은 250억 정도 순매수를 좀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예, 개인은 10억 정도 사고 있는데 오늘 이제 평소와 다르게 외국인이 좀 철강주를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288억 정도 사는데 개인은 390억 정도 지금 팔고 있고 외국인 투자들은 오늘 철강 화학주 외에는 뭐 대부분 지금 매도인데 전기전자를 좀 많이 팔고 있고요. 화학주 사요? 화학도 좀 사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오늘은 LG 약간 화학이 와 처참했네. 예, 많이 네? 빠졌어요. LG 화학 차트를 보니까 와, LG 화학이요? 예. 야 LG 화학이 LG에너솔루션 78% 갖고 있잖아요. 네? 야 설명이 안 돼. 근데 57만 원이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이 직전 고점이 얼마 이게? 80만 원. 80 예. 지금 뭐 현대차니 삼성전자 얘기할 때가 아니구만. 에? 야 LG 화학. LG화학이 이제 안 좋았던 이유는 그 이번 2분기 실적도 좀 부진했고요. 또 석유화학을 또 같이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석유화학 지금 뭐 NCC 너무 안 매각하니 하는데 아직 결정 안 됐는데 뭐 롯데케미칼도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 화학이 지금 너무 안 좋거든요. 화학도.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좀 겹치면서 좀 그러니까요.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이제 섹터 좀 마지막으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오늘 네. 섹터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그냥 다 빠지고 있는데 일단 리튬 업종이 제일 세고요. 일단 오늘은 리튬주들이 좀 강하고 일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일부 좀 강세 보이고 있고 2차 전지 그 셀 업체 이 중에서 LG엔솔과 삼성에스테이가 좀 오르다 보니까 강세인데 이 업종들 제외하고는 이제 다 지금 마이너스권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가장 안 좋은 건 신성은 좀 올라가는데 사실 초전도체 관련주는 다 폭락하고 근데 여기 있거든요. 묘한 상관관계가 있어. 초전도체 그 세컨티어들을 빠지면은 네? 리튬이 올라가. 그래요? 어제 초전도체 네, 맞아요. 8개 상한가 약간 좀- 딱 치니까 리튬은 그냥 박살났거든. 오늘은 거꾸로잖아. 서원, 서남 다 지금 20%대 하락이거든. 예. 네. 그러니까 리튬 올라가. 요새 이제 공시 보면 기업들 여기 그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막 자사주도 좀 팔기 시작했고 지금 아니라고 우리 회사는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좀 공시는 계속 하고 그때하고는 있어요. 다르네. 그때는 2차 전지는 우리도 2차 전지라고 막 공시하고 했는데 아니라고 공시하네요. 그리고 방금 아까 뉴스도 잠깐 나왔는데 뉴스 잠깐 말씀 네이처지에서 이제 얘기했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들어봐. 예. 그래서 아마 그것도 영향을 좀 영향을 주는 것 일단. 같다. 근데 신성은 어쨌든 오늘 그냥 혼자 따로 지금 상승하고 있고. 신성만 지금 버티고 있는데 신성도 대장 아까보다는- 초에 비하면 한 10% 정도 빠졌어요. 예. 그래서 오늘 섹터로는 일단 초전도체가 가장 안 좋은 지금 대부분 한 10% 이상씩은 급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선 업체도 여기에 LS 전선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전선주들도 오늘 좀 빠지는데 특히 LS도 마이너스 지주사죠 6% 가까이 오늘 좀 빠지면서 전선 또 전력 설비 관련주들 다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고 중국 소비주가 대부분 좋지가 않습니다. 야, 오늘 뭐 그러나 지금 초전도체 얘기할 때가 아니라 장이 또 예. 빠진다. 응? 장이 1% 이상 지금 네.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이 버텨주는데 코스닥이 1% 빠졌다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는 네, 얘기죠. 굉장히 지금 다른데 매기가 없어요 지금. 예. 아, 따라 LG 화학이 57만 원까지 빠졌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중국 소비주도 이제 오늘 급락세 지금 보이고 있고요. 어제 오늘 뭐 면세점 오늘 호텔신라나 뭐 신세계 좀 빠지고 있고 화장품 회사들도 최근에 좀 강한 상승을 뒤로 하고 오늘은 뭐 한국화장품, 토니모리 이런 기업들이 10% 이상 급락세로 전환이 좀 됐습니다. 카지노 회사인 뭐 롯데관광개발이나 GKL도 한 4~5% 정도 지금 빠지는 모습이고 건설기계 업체들도 오늘 좀 부진하고요. 시장이 이끌었던 이제 섹터 중에 2차 전지 조금 버티는 거 말고는 그러네. 오늘 거의 다 그냥 가릴 것 없이 좀 이제 매수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빠지는 특정 업종보다는 이제 고르게 빠지는 전형적인 좀 약세장의 오늘 흐름이 오전에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점 낙폭이 좀 커지는 것 같네요, 진짜. 네. 네. 좋지 않아요. 현재. 자, 리포트들 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첫 번째는 그 한국투자증권의 김진우 연구원님 이제 보고서인데요. 자동차에서 이제 중소형 부품사들도 2분기 실적이 좀 나왔는데
일단 중소형 부품업체는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58개 기업 2분기 합산 매출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 정도 증가했고 이익이 그러니까 매출이 느니까 이제 영업이익은 거의 100% 가까운 좀 상승을 해줬고요. 이익률도 2.4% 정도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유 중에 하나는 현대기아가 이제 생산량이 합쳐서 한 10.2% 늘어났기 때문에 뭐 이 부품산 당연히 완성차가 많이 생산해주면 실적이 좋아지니까 그게 이제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완성차의 호실적 국면이 좀 지속되는 데다가 중소형 부품사들까지 동반해서 좋은 상황인데 과거에는 이제 대형 부품사들이 훨씬 또 좋은 흐름들을 보였는데 이제 전기차하고 이 소프트웨어 기반의 자동차로 바뀌어가면서 부가가치를 좀 IT 업종에 좀 내주다 보니까 수익성은 좀 대형 부품사는 좀 과거 대비해선 좀 낮아졌고 근데 반대로 또 중소형 부품사들은 2010년 그때 차화정 장세 때 그때 엄청 호황이었죠. 그때보다 지금 오히려 수익성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중소형 부품사의 좀 좋은 수익성 구조가 지금 계속 이번 2분기 실적에도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완성차의 호실적의 장기화와 더불어서 그동안 이제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갔죠. 이번에 한원 시스템도 사실 실적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완성차가 비용 보전을 좀 많이 해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부품사한테는 당연히 우호적으로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쪽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업체들 실적은 더욱더 지금 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고 단 수익성은 이제 완성차가 구매 정책을 또 혹시 변동하면 바뀔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수익성을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중소형 부품사 보실 때는 매출이 계속 늘어나야 된대요. 그래서 이 수주가 늘고 매출이 늘어나는지 이 부분을 계속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2분기 실적 관련해서 이런 기업들을 일단 이제 그 김진우 연구원님이 좀 괜찮다고 좀 적어주셨으니까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KB증권의 김혜민 연구원님이 이제 적어주셨는데 요새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성바이오도 그렇고 주가들이 그렇게 썩 좀 좋은 편은 아니죠.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좀 이제 좀 적어놓은 좀 자료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예전에는 사실 셀트리온의 거의 독주였는데 요즘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근데 이게 향후 이제 관전 포인트 관련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 많이 따라왔나 봐요. 다른 나라도. 경쟁이 좀 많이 좀 격화된 건 사실은 예전에는 사실 셀트리온이 뭐 미국 가고 독점이었지, 근데 확실히 이제 많은 기업들이 진입을 하다 보니까 경쟁 우려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사실 좀 많이 기대했던 게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잖아요. 근데 이게 좀 되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에피스도 이제 고농도 제형이고 이게 농도가 좀 높을수록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수혜받고 제약바이오도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여기 나온 대로 소문난 잔치에 사실 먹을 게 지금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고 이제 주요 PBM이죠. 미국은 이게 약품급여 관리자가 보험 같은 거 이제 등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무조건 사실 들어가야 처방이 사실 나올 확률이 높은데 이게 암젠과 베링거 인게라인 산도즈를 선택을 했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소외받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바이오시밀러가 지금 할인율이 85%에 달할 정도로 근데 요 밑에 보면 요게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제품인데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지금 이제 출시를 했는데 삼성은 굉장히 저가 전략으로 갔어요. 85% 할인. 셀트리온은 85%가 뭐예요? 그 이제 원가 오리지널 대비 오리지널 대비 85%? 예. 그러니까 15, 막 100불이면 15불에 들어간다는 15불에 거예요? 판매한다는 거죠. 맞다. 예. 근데 셀트리온은 고가 전략이 5%밖에 할인을 안 했어요. 그럼 저게 약효가 다른가? 아니 이제 고농도 제품이니까 뭐 성분 차이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이게 할인 어떤 기업은 이제 86도 있고요. 또 여기 그 카비란 이제 요 회사 같은 경우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각사가 이제 전략은 좀 다르다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천차만별인데 여기서 이제 확인된 건 뭐냐면은 역시 바이오시밀러는 빨리 출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속도다 이거죠, 속도. 예. 그래서 여기 암젠의 암제비타는 이게 FDA 허가받은 게요. 2016년에 이미 받아놨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미리 받아놓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그래서 올해 이제 가장 먼저 이제 경쟁 제품보다 5개월 먼저 출시가 되니까 PBM이 그냥 무혈 입성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등재가 돼버린 거고 암젠의 딜을 이어서 베링걸 인게랑 산도즈도 17년, 18년에 받았고 19년에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은 사실 좀 늦었어요. 2023년에 이번에 좀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경쟁은 좀 역시 속도전이니까 좀 빨리 출시할수록 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할인율이 5에서 80%까지 다양한데 높은 약관은 사보험 시장을 좀 겨냥을 하고 공보험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거는 가격을 아예 낮춰서 들어간다고 좀 그렇군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부터 좀 달라진 게 어쨌든 그 바이오시밀러 출시 가격이 좀 급락한 것 때문에 좀 얘기들이 좀 많은데 원래는 할인율이 10에서 24%밖에 안 된대요. 이게 처음 나올 때는 보통 과거에는 이렇게 많이 할인을 좀 안 하는 편인데 어쨌든 이번에는 좀 할인을 많이 했고 또 대체 처방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어쨌든 이제 이렇게 처방을 지금 뭐 휴미라를 처방을 해도 이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 이제 약사가 이제 효능이 이제 또 같다면은 대체로 이제 약사가 그냥 이제 또 처방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대체 처방을 하면 이제 처방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베링걸 인게라임의 실태조가 저농도 제품인데도 PBM에 좀 등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스위칭 임상을 필요로 하는 대체 처방 가능 바이오시밀러도 좀 필수인데 삼성하고 셀트리온은 지금 이거 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삼성 바이오와 셀트리온 좀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요거는 내년 아마 다음 시즌 계약을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좀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저렇게 싸게 팔면 돈 벌 수 있냐? 근데 이렇게 싸게 팔아도 이익이 많이 남을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휴미라가 처음 나왔을 때 이 WAC라 그래서 리베이트랑 할인 반영 안 된 고시 가격이 523달러인데 지금 가격이 3,461달러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계속 올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85% 적용을 하면 지금 휴미라 출시 당시 가격이거든요. 처음 이제 오리지널 제품. 그때 휴미라가 매출 총 이익률이 그 300달러 계산을 해도요. 71%의 이익률을 냈다고 합니다. 매출 총 이익률이. 근데 바이오시밀러는 원가율이 더 낮거든요. 그래서 300달러에 출시를 한다고 해도 적자가 나는 게 아니라 이익은 좀 굉장히 크게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저가형으로 나온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수익성이 나빠진다. 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이 뭐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네요. 다시 이제 2차 전지들도 다 마이너스 반전했고 신성 델타 테크는 다시 좀 더 오르고 전반적으로 코스닥 위주로도 네. 매물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4% 거래소가 1.3. 전반적으로 어제 후장의 분위기가 다시 그 개장 초에 네, 좀 재현이 되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요새 또 환율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1,340원 지금요? 넘었더라고요. 하하. 그래서 이제 이게 또 1,350원 넘어가거나 또 이러면 또 부담될 수밖에 없고 외국인이 사실 많이 파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도 뭐 450억 정도니까. 근데 일단 시장에는 이제 환율 또 중국 리스크 또 오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보니까 2008년 이후 최고치 또 찍었더라고요. 그래 제일 걱정했던 네. 게 그거거든요. 금리가. 이제 연준이 스톱 그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데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네. 근데 그때가 딱 피치가 그때 딱 때린 거예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딱 그 거의 3천억 달러 이상 국채 발행을 늘려야 되는 스케줄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 딱 신용등급 하향을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투자 마인드가 확 꺾여버린 거죠. 채권 매니저 입장에서. 네. 거기다 은행채들 더 다운시킨다고 하고 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은행채 수익률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이건 바로 올라가거든요. 네. 신용등급 내리면. 그러면 이제 뭐 국채 사, JP모간 체이스 사지. 이렇게 되니까 국채가 국채. 더 약해지는 거예요. 예. 걱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1는 더 약해지는 거죠. 네. 우리나라. 저쪽 달러로 운영하면 제가 말씀드린 달러로 지금 MMF하면 5% 이상 줘요. 달러 MMF가 달러. 그러니까 하루짜리 수시 입출금이 5% 준다고. 하루에 5% 주는 건 아니잖아요. 하루 5% 주면 여기 왜 있겠습니까? 하루 불어. 답답합니다. 네. 연 환산으로 하면 5% 이자를 준다 이거죠. 큰 거지. 하루만 맡겨도 연 5% 줘. 달러 이자. 근데 왜 오늘 왜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 제가요? 계속 뭐 보고 있다. 계속 못 산 거 지금 아니에요. 이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눈 좀 안 좋아? 안 좋아요. 왜 컨디션 안 좋아 보이네. 자, 그래서 리포트 계속 좀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만 좀 내드리면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경쟁 양상 이게 좀 달라졌으니까 기존 방식으로 좀 힘들 수 있어서 차별점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은 매력적이었지만 이제는 지금 굉장히 또 적은 플레이어지만 가격 경쟁까지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램시마 SC라고 이제 제형을 바꾼 거죠. 이제 주사를 자기가 맞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복용 편의성 개선 같은 그런 걸 이제 내놓든가 아니면 암제비타처럼 완전히 빨리 개발을 하든가 원가를 절감하든가 아니면 대체 처방.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또 이런 쪽에 경쟁력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차별점이 좀 없다면은 굉장히 이제 과거처럼 무조건 바이오시밀러 한다고 무조건 이렇게 과거와 같은 이제 밸류를 받기는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차별점에 의해서 앞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바이오시밀러 시장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네, 오늘 요 정도. 요 정도 네. 볼까요? 네. 자, 시장이 점점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락폭 키우고 있다고요. 야, 근데 아까 하락률 상위에 있었던 초전도체주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 어디 갔어요? 하락률 상승 설마. 상위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요? 낙폭을 많이 줄였구만. 또. 낙폭을 좀 조금 줄이고. 그러니까 예. 연관관계가 있다니까. 이거 올라오니까 또 리튬이 또 떨어져. 신성이 한 10% 더 그지? 올라갔고. 이게 역외상관관계가 있어. 네. 보니까 이게. 리튬은 아까 플러스였는데 지금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초전대초 박살나면은 리튬 올라가. 리튬 초전대초 올라오면 리튬 떨어져. 딱 그분들이 하나 보네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로 갔다 저로 갔다. 아이고야 많이 빠지네. 야, 그나저나 2,490도 깨질라 그런다 지금. 네. 2,490이요? 2,490. 2,500 깨졌잖아. 근데 2,500이 되게 의미 있는 선이거든. 박병창 이사 얘기했잖아. 그 딱 61선 쭉 짚으면 네네네. 2,500선이 알겠습니다. 걱정이네. 요 정도 보고 음. 우리 영희사님 다 봤을까요? 네, 뭐 저는 다. 장애려니까 뭐 징징 이런 것도 못 하겠고. 아 정프로도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럼- 오늘 저 또 그 거래 정지된 회사 주주분이 오늘 또 잠시 후에 나오시거든요. 뭔데 거래죠? 거래 정지. 한송 네오텍이라고. 한숭? 한송. 한송? 예. 그래서 뭐 저 의견 거절 같은 거 좀 두드려 맞고 거래 정지가 이제 되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 대한 또 하실 얘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얘기를 그럼 저희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 재무구조 안 좋은 회사들 있잖아. 네. 어? 재무구조 안 좋아서 막 3년 적자나고 이런 회사들 있죠. 음흠. 이런 회사들은 원래도 조심해야 되지만 이렇게 금리가 높을 때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CB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조달 잘 안 됩니다. 정부에서 막 그 당국에서 규제하고 그래갖고 그래서 CB로 연명하고 있는 회사들 그런 거 그죠?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요 종목 시장 한 번만 보고, 야, 코스피가 한 1.5%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1.4%. 예, 그래서 865.95. 코스피가 2,488.97. 2,490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어떻게 분위기가 작년 하반기 분위기다. 갑자기 또 작년 하반기 그러네요. 되면 장이 빠지니까 계속 할 말이 없어가지고 네. 올라간 거 뭐 있을까? 야, 다산 네트워크스가 많이 올라갔네요. 네, 오늘. 자, 여기서 네. 여기까지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